자, 교재 몇 페이지냐면 136페이지입니다. 132역. 아, 336페이지. 국민들 코로나 걸렸어요? 아니요, 모르겠는데. 국민들이 코로나가 아니라 다 가족들이 코로나 걸려서 가족이라고.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안 되면 국민들 백신 국민들 그럼 니가 떨어지면 이쪽에서 왔으면 자기는 아, 빼고 돼. 나 이래서 그랬어. 그래 이거 어플이잖아. 자, 조용하시고. 자, 우리가 지난주에 외계 행성 탐사에 대한 얘기를 이제 끝에 하나 하고 말았었는데, 뭐였었냐면, 시선 속도를 이용을 해서 이제 중심별이 있고 그 주변을 만약에 행성이 돌고 있다. 그러면 행성하고 이 중심별 사이에서의 만율력 관계 때문에 이 중심별을 이렇게 흔들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도플 효과야. 이 도플 효과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이 행성이 있다 없다는 모르겠지만 중심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걸 보고 주변에 행성이 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지난번에 했었던 내용을 잠깐만 짚고 넘어가자면 요렇게 중심별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궤도가 있을 것이고 여기가 지금 가운데 공통 질량심이다라고 가정을 해줬을 때 관측자가 여기에 서가지고 이쪽 방향을 지금 보고 있다라고 가정한다 치면 그 중심별이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각각의 요 위치에 있었을 때 만약에 이쪽을 공전하고 있다라고 친다고 하면 여기서 얘가 이렇게 가까울 때는 중심별과 나사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는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될 때는 중심별과 나사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그래서 여기서 시선 속도와 같은 경우는 음수가 나오게 될 것이고 멀어질 때는 시선 속도가 양수가 나온다라고 했던 것들. 요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던 내용이라서 그냥 간단하게 써볼만한 일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이렇게 해서 시간에 따라 가지고 시선 속도가 끝에와 접근을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더라라고 했던 거. 그래서 요거는 그 지난주 거 필기한 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뭐냐면 시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요건 약간의 산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예 문제를 다뤄진다. 그러면 이제 문제 푸는 방법보다는 이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 정도로만 봐주시면 돼요. 자, 우선은 이렇게 중심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별을 이제 보고 있는 중이야. 근데 이 중심별 주변에 행성이 이렇게 지금 공전하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행성이 이렇게 지금 공전을 한다라고 했을 때 관측자가 얘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성이 여기 앞을 이렇게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얘가 행성이 이렇게 요 앞에 별에 얘랑 우리가 봤을 때 딱 접해 있었을 때 외접을 했었을 때 그때까지는 괜찮은데 여기서 좀만 더 들어가기 시작하면 행성이 얘를 가리기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가 쭉 들어가서 완전히 쏙 들어가서 내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행성의 면적만큼을 뒤에 있는 별이 가리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별의 밝기가 좀 줄어들 겁니다. 그 상태로 이 앞을 쭉 지나가다가 완전히 반대편 내접을 할 때까지는 이 면적이나 이 면적이 어차피 똑같은 면적으로 가리면서 가고 있으니까 어두운 상태를 쭉 유지하다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밝아져서 외접할 때 원래 밝기대로 돌아오더라 이 얘기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쭉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편의상 여기 있는 이 위치를 우리가 A라 쳐보고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라고 가정한다 치면 저 뒤에 있는 별의 밝기 변화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 거냐면 여기 시간에 따라 가지고 뒤에 있는 별의 밝기 변화를 따져본다 치면 처음에는 원래 밝기대로 쭉 가다가 A 시점이 됐을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슬금슬금 어두워져 가지고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두운 상태를 유지하다가 다시 슬금슬금 밝아져서 원래 밝기대로 나타나더라 이 얘기죠.
그러면 A 시점이 여기 어두워지기 바로 직전. 그 다음에 A에서 B까지는 계속 어두워지는 거니까 최소 밝기가 되는 B가 여기. 요 앞을 지나가면서 어두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C. 원래대로 다시 돌아오는 여기가 D가 되더라. 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행성이 이 앞을 지나가면서 밝기 변화 생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밝기 변화 그래프가 나타나더라. 뭐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의 밝기에 해당하는 것은 행성의 면적에 해당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겠지. 행성 면적만큼 얘를 지금 가리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행성의 면적이니까 이걸 보게 된다고 하면 결국 행성의 반지름을 대략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행성의 반지름이 얼마다, 뭐 몇 대 몇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략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우선 이거 하나를 봐두실 필요가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만 덜렁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행성이 계속 이 주변을 돌아. 그래가지고 이 그래프가 사실은 원래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쭉 있을 때 시간과 밝기 그래프를 본다 치면 쭉 가다가 어두워졌다가 쭉 가다가 어두워졌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확대해서 보게 되면 여기를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더라 라는 얘기지. 이런 거. 우선 여기까지는 그냥 무난하지. 그냥 이해하기 크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여기 시점에서부터 여기 시점까지 이만큼의 걸린 이만큼의 시간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 행성이 한 번 돌 때 걸리는 시간이지. 그럼 여기가 행성의 공전 주기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행성의 공전 주기를 알게 된다고 하면 이리로 넘어와서 두 번째입니다. 행성의 공전 주기를 알게 된다고 하면 행성의 또는 뒤에 있는 별, 항성의 반지름을 각각 구할 수가 있는데 이거 구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 것이 케플러 3법칙이 있지. 케플러 3법칙 들어봤지 이거? 네. 공전 주기의 제곱은 무엇의 3승에 비례하고 있지? 아 이거 아는데. 저거 뭐였지? 그 반지름. 장반. 장반경, 하완계도 돌고 있기 때문에 반지름이나 장반경에 대해서 3승에 비례하고 있더라. 뭐 요겁니다. 지금 이거를 한글로 다 쓰는 거는 나중에 공부할 때 보기 편하라고 한글로 쓰는 게 중요해. 그래서 여기서 공전주기의 제곱은 장반경 3승이 되는 것인데 타원일 경우에는 장반경이지만 완벽한 원이라고 그러면 반지름이다 라고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케플러 3법칙을 통해 가지고 이 그래프를 갖고 공전주기를 알아냈으면 공전주기를 통해서 장반경을 구할 수가 있더라 라는 얘기지. 그러면 장반경을 구할 때 보통은 만약에 반지름이다, 얘가 완벽한 원을 좀 공전하고 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2파이r 제곱으로 해가지고 구하면 돼. 근데 만약에 타원궤도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2파이 20mm로 구하면 되는 겁니다. 20mm 뭔지는 기억나지? 네. 찍어내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굳이 풀어쓴다 그러면 2파이 가로 열고 장반경 제곱분의 루트 장반경 제곱 마이너스 단반경 제곱으로 이렇게 구해지더라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했어. 그래서 단순하게만 근사값으로 구한다라고 치게 된다고 하면 그냥 a분의 a-b로 구하면 되더라라는 얘기지. 지금 이게 뭐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이라면 이렇게 타원 궤도가 있었을 때 가장 긴 지름과 가장 짧은 지름 중에서 장반경을 A, 짧은 반지름을 단반경 B라고 하고 있는 것들이지. 자, 그래서 이렇게 케플러 3법칙을 통해 가지고 얘네들의 장반경을 구하면 결국은 이 둘레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둘레의 길이를. 그러면 다 왔어. 둘레의 길이를 구했대. 그 다음에 공전 주기를 안 돼. 그러면
거리를 알고 시간을 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행성의 공전 속도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공전 속도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공전 속도 갖다가 그러면 반지름을 어떻게 구하느냐? 요거는 저 그림을 조금 좀 간편하게 그림을 그려본다 치면 요겁니다. 요렇게 뒤에 있는 별이 있대. 행성이 요렇게 있다가 점차 다가와. 그래서 요렇게 외접을 했습니다. 그러면 외접을 해서 내접할 때까지 간 거리를 보자면 여기 반지름에 해당하는 거와 여기 반지름에 해당하는 것만큼 얘가 간 거지. 그렇다면 결국은 반지름 더하기 반지름이니까 행성의 지름을 지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놈이. 그러면 이것이 여기에서 뭐가 되느냐면 A 시점부터 B 시점까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들이야. 그러면 다 나왔습니다. 행성의 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성의 이 반지름을 얘를 R, 스몰 R로 치고 얘를 라지 R로 친다고 하면 결국 행성의 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속력과 그 다음에 시간만 알고 있으면 돼. 행성의 공전 속도 이걸 V라 친다고 하면 V 곱하기 시간을 구하면 되는 것인데 시간은 B 시간에서 A 시간을 뺀 것만큼이다라고 봐야겠지. B 시간에서 A 시간, B 시간에서 A 시간 뺀 요만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그냥 넘기다 보면 결국 행성의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공전 속도 곱하기 시간차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가 되더라라는 얘기죠. 간단하지. 그래서 결국은 공전 주기만 알게 되면 케플러 3법칙에 넣어가지고 이 둘레 길이를 구하게 되고 그러면 둘레 길이가 나오고 공전 주기가 나왔으니까 시간과 거리 나왔으니까 속도를 구하면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속도를 안다. 그러면 행성이 이 앞을 지나갔을 때 결국 행성이 지나간 지름만큼에 해당하는 걸 지나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해가지고 행성의 반지름을 구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이 별의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지. 얘 같은 경우에는 별의 지름과 같은 경우에는 공전 속도 곱하기 시간이 뭐가 되고 있는 거냐면 A에서 다음 여기 내접할 때까지 A에서 그 다음에 여기가 C가 되고 있는 중이죠 여기가.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거나 아니면 행성이 완전 빠져나가는 이 시점 이게 지금 D가 되고 있을 것인데 B에서 D까지거나 이게 별의 지름을 지나간 것이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A에서 C까지거나 B에서 D까지인데 그냥 편의상 한 가지만 잡는다 치면 C에서 A를 뺀 것만큼의 시간이 이게 걸린 시간이다. 별의 지름을 지나간 걸린 시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별의 반지름과 같은 경우에는 2분의 공전속도 곱하기 C-A가 되고 있더라 이 얘기지. 이렇게. 자, 별의 반지름이나 행성의 반지름을 구한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특히 이 뒤에 있는 별의 반지름을 구하는 식이 사실 이거 따로 있지. 네? 별의 반지름을 구하는 식이 따로 있지. 있었던 거. 두 가지인데 이거. 요거 아니면 요거 두 가지를 했습니다. 별의 반지름을 구하기 전에 별의 밝기, 광도라고 하는 것은 4파이R 제곱 곱하기 시그마 T 사승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것들.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을 이용해서 별 전체의 면적을 곱한다고 하면 별이 시간당 방출하고 있는 전체 밝기, 광도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상수인 4파이 시그마를 다 지운다 치면 별의 광도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 제곱 곱하기 온도 4승에 비례하고 있더라 이 얘기고, 여기서 반지름만 남겨놓고 전부 다 옮긴다 라고 하게 되면 온도 제곱분의 루트 밝기로 구할 수 있더라 이 얘기지. 그래서 요게 지금 첫 번째 방법이고 요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요것이. 요게 지금 무슨 소리예요?
라고 하면 안 돼. 지금 최근에 들어오신 분은 이거를 못 들었을 것인데 들으신 분이라면 요거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이게 교재 거기 거의 천문 거의 처음이었었지 이게. 293쪽. 네, 293이랍니다. 올라가. 자, 그래서 시견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 본 것처럼 이렇게 대략적인 행성의 어떤 반지름의 비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정확한 크기는 모른다 하더라도 비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두 번째처럼 이렇게 행성과 항성의 각각의 크기, 반지름이든 지름이든 구할 수가 있더라. 뭐 요 얘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거 지난번에 이 천문 처음 할 때 그때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스펙트럼. 특히 그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행성 대기 성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이거. 아, 그래서 뒤에 있는 별에서 별빛이 나간다. 그러면 이때 이 앞을 만약에 행성이 지나간다. 그러면 행성의 대기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뒤에 있는 별빛이 행성 대기를 통과하면서 여기서 볼 수 있는 스펙트럼이 쭉 나타나고 있는데 이쪽이 지금 뭐 단파 쪽이라 가정해보고 이쪽이 장파 쪽이다라고 가정해보고 가시광선 영역이다라고 봤을 때 뒤에 있는 별에 의한 스펙트럼은 흡수선이 이렇게 별에 의한 것은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보게 되면 추가적으로 행성 대기를 통과하면서 이때 흡수선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의 대기가 무슨 성분이 되어 있는지를 대략 알 수 있더라. 이 얘기지. 네, 근데 만약에 행성인데 걔한테 그 중심별이 없어. 중심별 없는 행성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 유튜브에서 그 많다 행성. 유튜브 같은 거 딱 따지지 말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것까지. 그래서 시간상을 통해 가지고 몇 가지 알 수 있는데 우선 뭐 대략 이렇게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내용이 더 훨씬 더 많은데 더하면 진짜 토할 것 같으니까. 자, 오른쪽 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세 번째 방법이 나온 게 있는데 세 번째 방법은 이거를 그냥 참고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선은 여기서 이 중력 렌즈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아인슈타인이 이거를 예측을 했던 것이지. 이 사람은 먼저 관측하지 않고 그냥 생각만으로 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했던 겁니다. 뭐냐면 만약에 여기 큰 은하가 하나 있대요. 은하가 있는데 뒤에서 어떤 별빛이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이 은하계에 들어가 있는 별들의 질량이 어마무시할 거라고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러면 이때 은하계 주변의 공간이 왜곡이 돼. 그러면 이때 뒤에서 오는 별빛이 그냥 지나갈 만한 별빛임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왜곡되다 보니까 별빛이 여기서 살짝 꺾여서 이렇게 들어오더라라는 거야. 이렇게 꺾여가지고 지나갈 만한 것이 이렇게 꺾여서 들어온 것처럼 볼록렌즈 현상을 하는 것처럼 공간이 왜곡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람이 서가지고 이쪽 방향을 보잖아. 은하계가 없었을 때는 그냥 별 하나인데 중간에 은하계가 들어가고 해가지고 그 별의 밝기가 더 밝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야.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더 밝아지는 겁니다. 요게 중력 렌즈 현상. 이 중력 렌즈 현상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성자별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블랙홀과 같은 이런 것들 정말 질량이 엄청 큰 것들이 빛을 통해서는 관측이 안 되는데 중력 렌즈 현상을 통해서 관측이 되더라. 뭐 요 얘기죠. 자, 그런데 앞에 미세란 말이 붙었어요. 미세. 이게 중력 렌즈 현상이다라고 했었을 때는 보통은 이런 은하계처럼 아주 거대의 질량을 갖고 있는 천체일 때만 가능해. 그런데 앞에 미세가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말하기는 좀 약간 민망한 정도의 그런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내가 여기 이렇게 서 있으면 이쪽으로 바라보면 돼요. 그랬을 때 여기 어떤 별을 보고 싶습니다. 이 별은 워낙 멀리 있는 별이어가지고 이 별은 그냥 거기에 콕 쳐박혀 있는 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통 배경별이라고 말을 해.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는 별. 자, 근데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내가 얘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냥 이 별의 밝기는 그냥 딱 그 정도가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앞으로 별이 하나가 지나가는데 별이 여기 있을 때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근데 별이 쭉 지나가다가 여기 옵니다. 얘랑 나랑 같은 선상에 오게 돼. 그러면 여기 주변의 공간이 왜곡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별빛이 지나갈 만한 별빛도 꺾여가지고 나한테 들어오더라라는 것이지.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오지 않아도 될 별빛이 얘 때문에 지금 모여지고 있다는 거. 볼록 렌즈와 같이.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이 뒤에 있는 별의 밝기가 더 밝아지는 겁니다. 지나가는 별이 아니라 뒤에 있는 별의 밝기가 밝아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본다.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있었을 때 시간에 따라서 여기 있는 별을 A라고 친다고 그러면 A별의 밝기가 처음에 그냥 무난하다가 갑자기 훅 밝아져요. 막 이렇게 쭉 밝아지다가 다시 쑥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때 최대 밝기 나타나는 이때가 언제냐라고 하면 얘랑 얘게 같이 서 있었을 때, 일직선상에 모여졌을 때. 가려져서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잘 보이는 그런 상태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미세 중력 렌즈 현상. 중력 렌즈는 지금 보다시피 요거 거대 질량이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은하계가 중간에 있었을 때. 근데 미세 중력 렌즈라고 하는 것은 그 앞을 지나가는 별 하나 정도, 별 하나에 의한 거라든지 아니면 별 주변에 돌고 있는 행성이 있었을 경우에 행성 주변도 공간이 왜곡된단 말이지.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이것이 이게 추가적으로 살짝 올라가거나 하는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미세 중력 렌즈 현상. 별 한 개에 의하거나 아니면 별 주변에 딸려 있는 행성에 의해거나 그런 것들이 미세 중력 렌즈 현상.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만 이거를 좀 되게 많이 다룬다라고 하는 것들은 예전에 한번 수업에 얘기 있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현상이다 보니까 되게 중요하게 이걸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딱 보면 알다시피 지나가는 별이다 보니까 얘가 다시는 안 돌아와. 그러면 얘가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관측을 한번 놓치면 다시는 못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 한번 지나가면. 설령 얘가 지나가는 걸 잡아서 관측을 했다 하더라도 이 주변에 돌고 있는 행성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특징을 알 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럴 만한 방법이 별로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닥 중요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뭐 있으니까 얘기를 좀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오른쪽 페이지 그림 밑에를 보시면 바로 4번 그래서 직접 관측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있는데 이거를 스타 쉐이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 있는 별을 가려서 걔의 밝기를 확 줄인 다음에 주변 돌고 있는 행성을 찾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무식한 방법이지. 이렇게 해서 행성을 찾는다는 것은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그 네 번째 방법은 제껴두고 이 세 가지 방법 정도만 기억하고 되는데 요거는 그닥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은 시간상하고 이 시선 속도에 관련된 두 가지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한번 살짝 풀어봅시다. 거기 342페이지 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5번하고 8번 그 다음에 16번 지난주에 우리가 시선속도에 관련 얘기했으니까 22, 23번
딱 이렇게 다시 한번 좀 펴보세요.
서율, 네. 장성일, 예. 김대건, 네. 이서준, 윤성민, 윤주호, 차재성, 네. 이윤성, 백시원, 고유성, 이인우, 백시은, 윤주혁, 은주혁, 정세헌, 배나연, 강주현. 자, 그러면 앞에 그림을 그렸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5번 문제 343페이지에 자, 외계 행성계에서 별과 행성이 이렇게 좀 돌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나는 중심별의 밝기가 같은 것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구 방향이 지금 이쪽 방향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얘네들이 지금 공전하고 있는 방향이 얘가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그러면 행성이 지금 지구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중이니까 당연히 이거의 건너편에 있는 별은 반대편으로 이렇게 지금 멀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면 별과 낫의 거리가 지금 멀어지고 있는 거니까 이 별은 나로부터 후퇴를 하고 있는 중이고 후퇴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선 속도로 받았을 때는 양수값이 나오더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요 시선 속도 양수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도플러 효과로 본다고 하면 후퇴하는 거니까 얘가 적세 편이가 되고 있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흡수선이 이제 파장이 길어지는 적색계통으로 얘가 이동하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자, 그러면 기억 행성이 A에 있었을 때 별의 스펙트럼은 청색편이다가 아니라고 방금 얘기했었고, 니은 나의 밝기 변화는 행성에 의한 시견상 나타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시견상이 아니라 시견상이 되려면 시견상이 맞죠? 여기서 얘가 시간에 따라서 이것이 이렇게 꿀렁꿀렁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시간상에 의한 것들이죠. 그래서 니은과 같은 경우에는 맞겠고요. 디귿 B는 별이 공통지름심을 회전하는 주기와 같을 것이다 되는데 이 B라고 하는 것이 행성의 공전 주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 행성의 공전 주기가 여기서 한 바퀴 돌고 있다. 그러면 별도 여기서 한 바퀴 돌고 있다. 그러면 이제 중심이 흔들리는 주기하고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답은 4번이 되어야겠지. 4번.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자,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지금 가와 같은 경우가 이게 시선 속도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요게 아까 했던 시간상을 이용하는 방법이죠. 자, 그러면 기억 가는 질량이 큰 행성일수록 발견하기 쉬울 것이다. 우선은 이 행성하고 별의 공통 질량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가 얘를 흔들고 있는 중이지. 그러면 적어도 이거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별을 더 강하게 흔들 수 있기 때문에 행성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더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기억과 같은 경우에는 맞겠다라는 것이고, 니은 나는 반지름이 큰 행성일수록 발견하기 쉬울 것이다. 얘가 반지름이 커야지 별을 확실히 가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밝기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큰 반지름을 갖고 있는 행성일수록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니까 니은 맞겠지. 디귿 가나는 시선 발과 행성 공중 궤도를 이루는 각이 클수록 행성의 발견이 쉽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려면 얘처럼 이렇게 되려면 적어도 내가 이렇게 보고 있었을 때 별이 이렇게 있었대요. 그러면 별과 이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내가 보는 시선 방향과 거의 나란해야지. 이렇게 나란해야지 행성이 이 앞을 지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지. 만약에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이렇게 되어 있었대. 그러면 행성은 여기서 이렇게 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이 별 앞에 행성이 지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행성이 별 앞을 지나가려면 내가 보는 시선 방향하고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거의 일치를 해야지만 볼 수가 있더라 이 얘기지. 그래서 시간상을 보려면 시선 방향과 행성 공전 궤도면이 일치를 해야지만 가능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뒤에 틀렸겠죠. 이게 시선 방향하고 공전 궤도를 이루는 각이 이게 커져버리게 되면 오히려 안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각이 거의 일치를 해야 됩니다. 각이 없는 상태로.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자, 가는 공전궤도면이 시선발과 나란한 행성계의 위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중심변의 밝기 변화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기억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요 값이 클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행성의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이 2분의 v t2-t1으로 구할 수가 있는 것이지. 뒤에 있는 별의 반지름과 같은 경우에는 2분의 공전속도, 행성의 공전속도에다가 t3에서 t1을 뺀 요만큼이 되고 있더라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는 t4에서 t2를 빼거나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둘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시간차가 이게 크면 클수록 그만큼 행성이 크기 때문에 오래 걸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기억 맞겠고 이은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3, 4의 밝기 차이가 클 것이다 되어 있는데 이 또한 맞겠지. 얘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여기서 여기 3에서 4까지 이만큼의 밝기 차가 더 크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했던 거. 왜냐하면 아까 이만큼의 차이가 행성의 면적만큼의 해당하는 밝기 변화구나라고 했기 때문에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면적 크니까 밝기 변화 더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디귿 공전궤도 긴 반지름이 클수록 요 값이 더 클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공전궤도의 긴 반지름 장반경이지. 그러면 여기서 2에서 3까지 걸린 요 시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유익입니다. 그러면 공전궤도의 반지름이 커진다. 공전궤도의 반지름이 커진대요. 그러면 p 제곱은 a 3승에 비례하고 있대. 그럼 얘가 만약에 커진대. 그럼 공전 주기가 커진다 이 얘기지.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자리가 부족하니까 이리로 간다 치면 이렇게 별이 있고 행성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떨어진 거리에 해당해서 얘가 스몰 m의 질량을 갖고 있고 라지 m의 질량을 갖고 있다. 그러면 얘가 여기서 이만큼의 공전 속도를 갖고 있대요. 그러면 이 행성이 얘 사이에서의 만유인력이 얘한테는 곧 90년 역할을 하고 있는 중이지. 우리가 이 공식은 몇 번 썼으면 되고. 그래서 요거 지운다 치면 결과적으로는 r분의 라지 g 곱하기 라지 m이 공전 속도의 제곱이더라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반지름이 커질수록 공전 속도가 짧아진다. 그러니까 더 느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면 여기에서 장반경이 커진다, 공전주기가 길어진다, 또는 공전 속도가 줄어든다. 그럼 여기 앞을 지나가는 속도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3가의 시간차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공전 속도가 느려요. 행성이. 이 중심계가 멀리 있을수록. 그러면 저 앞을 지나가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더라. 뭐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귿과 같은 경우에는 맞겠다라고 봐야겠지. 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22번 문제. 자, 어느 별의 행성과 공통 지름심을 회전할 때의 속도 변화랍니다. 그러면 딱 보니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나타났을 때가 접근이 되고 있을 때이고 양수가 나왔을 때가 후퇴가 되고 있는 중이고 그러면 그림을 그려봤었을 때 이렇게 중심변이 흔들리는 궤도가 있고 공통 질량 유심 관측자는 여기 서 있다. 그러면 별이 이렇게 움직일때요. 그러면 최대로 접근하는 여기 나타난 T1일 때가 얘가 만약에 이쪽으로 지금 공전하고 있다 치면 여기가 T1 그 다음에 여기 시간수가 0이 나오는 부분은 여기 T2 최대 후퇴도 나타나고 있는 T3은 여기가 T4가 돼야겠지. 접근 0, 후퇴 0 계속 이거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 공전 속도는 별이 행성보다 느릴 것이다. 이건 당연할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 여기서 얘가 한 번 도에 걸리는 시간 공전 주기만큼 별이 한 번 도에 걸리는 시간 이 흔들리는 주기랑 얘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똑같은 상태에서 행성은 이만큼 아주 긴 거리를 가야 되지만 별은 이만큼만 가면 돼. 그래서 공전 주기가 서로 같은 상태에서 가야 될 거리가 그 별이 훨씬 더 짧기 때문에 느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겠지. 그래서 공전 속도는 별이 더 느리다? 맞습니다. 가야 될 거리가 더 짧은 거니까. 이은 T1에서 3 기간 동안에
1, 2, 3 요 기간 동안에 행성은 지금부터 멀어지고 있을 것이다. 얘가 지금 별이 1, 그러니까 여기서 4, 1, 2 이렇게 지금 다가오고 있고 여기서 별이 멀어지고 있으니까 행성은 그거에 반대가 돼야 돼. 만약에 여기에 별이 있었다 그러면 여기에 행성이 있을 때고 여기에 별이 있었다 그러면 반대로 여기에 행성이 있는 것이고 T3이 중심별이다 그럼 여기에 행성이 이렇게 있어야 되고 여기가 T4가 돼야 되죠. 관측자는 여기 서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중이고 그러면 거기에서 행성이 지금부터 멀어지고 있다. 별이 1, 2, 3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니까 그때 행성은 1, 2, 3 이렇게 좀 다가오는 중이에요. 주로.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1, 2 동안에 행성이 멀어졌다가 2, 3 기간 동안에 행성이 나로 다가오는 중이지. 그러면 니은 틀렸습니다. 계속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멀어졌다가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니은 틀렸겠고 디귿 4일 때 시간상에 의한 밝기가 나타날 것이다 되는데 4가 되면 여기가 지금 중심별 여기가 행성 그럼 행성이 얘를 가리겠지. 그러면 밝기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 맞겠죠.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23번 이거 하나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하러 합시다. 자, 23번을 보시게 되면 외계 행성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 있고 나는 이 행성계에서의 시선 속도를 나타낸 것들이다 라고 되어 있고 지금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어본다 치면 이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좀 돌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행성은 관측자 여기 있으니까 관측자부터 좀 멀어지는 중이고 그때 별은 내 쪽으로 좀 다가오고 있는 중입니다. 청색별이 나타난다라고 봐야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 해줬을 때, 자, 기억. 외계 행성의 공전 속도는 중심의 공전 속도보다 빠를 것이다. 아까 얘기했던 것, 얘기했던 건 똑같은 것인데, 시간이 똑같아. 걸린 시간이. 근데 가이드 거리가 짧아. 얘가 더 느리고 얘가 더 빠르더라. 그러면 기억 맞겠죠. 1. 행성 질량이 일정할 때 중심별의 질량이 커지면 얘가 질량이 일정한 상태에서 얘만 질량이 커지는 거예요. 중심별의 질량이. 그러면 A는 커질 것이다. 여기서 이 편차를 좀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편차가 커지는 요인으로는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중심별 별의 질량이 작아질 때 그 다음에 반대로 행성의 질량이 커질 때 그래서 질량면에서 본다고 하면 요 두 가지였었을 때가 요게 커지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행성의 질량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별의 질량이 줄어들었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 행성이 별을 흔들 수 있는 힘이 더 커진 것이지. 그래서 이게 더 많이 흔들 수 있다는 뜻이고 반대로 얘는 가만히 있는데 얘가 질량이 커졌대. 그러면 이거가 얘를 흔들 수 있는 힘이 더 커진 거기 때문에 얘가 더 많이 흔들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해할 것 같은 경우에 행성 질량이 일정한 상태에서 중심별의 질량이 커진다고 하면 오히려 A는 작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디귿 행성이 A에 있는 시기는 나에서 3, 4에 해당될 것이다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를 이렇게 4등분 한번 해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요게 지금 별에 대한 시선 속도를 말하고 있으니까 최대 접근하는 2번이 전체에서 여기가 있었을 때가 2번이 될 것이지. 최대 후퇴도 나타나는 4번이 여기가 있을 때가 4번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3번, 여기가 1번. 그럼 현재 그러면 이 별은 1번과 2번 사이에 있다라고 봐야겠지. 그러면 답은 1번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1번. 자, 잠깐만 쉬었다가 외계 행성 다른 얘기를 좀 보도록 합시다.